네, 반갑습니다. 11월 2일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밤 8시 34분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갑자기 급등을 해서 좀 놀라셨죠? 어, 제가 어제 영상 저녁에 좀 단기 반등이 좀 임박한 것 같습니다라고 저녁에 댓글을 좀 남기긴 했는데요. 제 영상 댓글 시간 나시는 대로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매일매일 올리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댓글이라도 제가 남길 때도 있거든요. 네, 시간 되시면 네,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좀 확인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중에 한 번, 그 다음에 저녁에 늦게 하시든지 아니면 아침 일찍 장 전에 한 번 하시든지요. 자, 시장이 갑자기 오른 거는요. 어제부터 좀 조짐이 좀 한번 반등이 들어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제는 기관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기관이 강력하게 어제 베팅이 들어왔고 오늘도 같이 베팅이 들어왔고요. 외국인도 코스피와 코스닥을 현물을 강력하게 베팅이 들어왔습니다. 자, 여전히 외국인은 어제도 선물도 같이 강하게 베팅이 들어왔고요. 기관은 물론 선물을 팔았지만 하지만 옵션 포지션은 외국인은 풋을 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기관이 좀 반등에 반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상승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쪽에 좀 무게 중심을 좀 두고 어제 오늘 좀 배팅이 들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내일 봐서 또 외국인 기관 포지션이 장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옵션 아니고 저 미국 FMC 회의가 우리나라 시장으로는 목요일 날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내일까지는 네, 조금 뭐 눈치를 보겠지만 결국에는 그 악재 재료의 소멸인가 아니면 FMC 회의 결과에 대한 테이퍼링 문제가 또 다시 공포감을 주는지 자 의견들이 여러 분분합니다. 어, 일단 제 생각에는요.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종목별로 지금 시장은 어차피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서 종목별로 속속 이제 저점을 만드는 종목들도 있고 이미 저점을 좀 확인한 종목들도 있고요. 또 아직도 저점을 깨고 내려가야 될 종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이 주가가 동시에 코스닥 코스피에 급등하면서 꾸준히 우상향으로 가기에는 개별 종목별로 보면은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를 보지 말고 일단 종목을 보시고요. 이 종목이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반등이 들어온 종목인지 아니면 거의 바닥권에 와 있는지 아니면 이 저점을 다시 깨고 갈 종목인지 다시 지수는 또 눌러지게 되면 또 그 저점을 깨는 종목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런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저는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는 모멘텀이 괜찮겠지만은 아마도 네 이번 주 후반이나 아니면 다음 주에는 다시 또 조정이 들어올지도 모르겠다. 역시 저는 여전히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050 고점 2950이나 70 저점 또는 3050이나 3070 고점 이렇게 해요. 여전히 박스권이라고 보여지고요. 3110포인트나 또는 3150포인트까지 올라간다면 그리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3150포인트를 안착하게 되면요. 자, 일단은 그 전까지는 우리는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을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은 좀 이번 주는 모멘텀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FMC 회의 그 결과가 크게 뭐 예상되지 않은 그런 돌발 어떤 뭐 코멘트가 있지 않는 한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FMC 회의에 대한 두려움은 이미 어느 정도 악재는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시장은 어제부터 다시 좀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반등은 3050까지 갈지 70까지 갈지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요. 그 반등 이후에 다시 저는 한 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번 더 내려왔을 때가 진바닥일 가능성도 있지 않나, 단기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단은요, 여러분 코스피 한번 보시죠. 제가 좀 주목하고 차트를 가지고 주목하고 있는 건 이 주봉입니다. 코스피 주봉은 보시면요, 물론 뭐 캔들은 이미 후행하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지금 현재는 뭐 모든 이동평균선을 머리 이고 있으니까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또 그래도 실려야 되고요. 하지만 우리가 보조 지표를 가지고도 대략 좀 이 분위기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주봉은 두 번의 침체기를 맞았거든요. 두 번의 침체기.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등 이후에 한 번 더 눌림목이 또 하락 파동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세 번의 이제 주봉성 눌림목을 가지게 되잖아요. 침체권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는 진짜 진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진바닥이라는 것은 먼저 바닥을 잡은 종목은 상관이 없고요. 이번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가는 종목들이 그때 가면 다시 바닥이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는 단기적으로 완전히 바닥, 중기적이라 그래요, 단기적이라 그러나요? 완전히 바닥을 잡고 이제 다시 좀 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3월, 2월 3월 이후의 모습은 제가 지금은 알 수가 없고요. 물론 저는 그는 그때 가봐야 될 문제고, 우선은 지금은 바닥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일부 종목들은 또 다시 저점을 깨고 시장이 흔들릴 때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그래서 종목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당분간 박스권 매매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봉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침체권 두 번이 들어왔거든요. 다시 좀 올려왔다가 한 번 더 침체권이 들어오게 되면 3, 3번이지 않습니까? 제가 3이라는 숫자, 5라는 숫자를 좋아하는데 3, 3번이 되니까 그때는 진바닥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번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FMC 화요일날, 목요일날 우리나라 결과가 나오죠. 그때 되면 다시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목요일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그 영향이 금요일까지 이어지면서 이번 주 전반적으로는 크게 나쁘진 않다. 하지만 또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은 일단 좋아 보이죠. 여러분 주봉은 우리가 중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주봉이니까 그래도 한 뭐 3, 4개월 최소한 3개월은 잡아야 되지 않나요? 최소한 3, 4개월은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에 바닥을 잡으면 11월 달에 이번에 만약 바닥을 잡는다면 12, 1, 2 내년 적어도 내년 2, 3월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는 있습니다. 자, 월봉 보시면요, 이제 이번 달에 지금 11월인데 현재 양봉이 떴습니다. 양봉이요. 11월 1일 날도 양봉이 떴고 11월 2일 날도 양봉이 떴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항상 월 초에 주로 음봉이 많이 떴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현재까지는 어쨌든 양봉이 떠 있습니다. 월말을 또 봐야 되겠지만요. 바로 머리 위에 지금 11선이 내려오고 있죠. 3117, 5일선이 3090. 그래서 이번 목표치는 최대치 3090 이상은 좀 지금은 어렵다. 이게 왜냐면요, 하나, 둘, 다음 달 최소한 12월까지는 3090을 좀 넘기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12월까지 가야만이 이 5일선의 기울기가 12월이나 내년 1월달, 특히 12월달, 12월 말이라도 이렇게 돌릴 때 5일선의 기울기가 같이 좀 옆으로 따라갈 수 있지. 지금은 꺾여 있거든, 우하향으로요. 그래서 이 캔들 2개 가지고는 안 되고요. 한 3개 정도는, 그러니까 12월은 돼야만이 올릴 때 따라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11월 달에는 3090을 좀 넘기기는 어렵다. 하지만 3090까지 한번 도전은 해볼 수도 있지 않나. 만약 이번에 분위기가 좋으면요, FMC 끝나고 나서. 그리고 월봉도 보시면요, 지금 이 스토캐스틱 533 가장 빠른 533은 월봉이 전에는 완전 가열권에 있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월봉이요. 이 가격 정도면 단기적으로 이제는 바닥점이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시장 자체 지수는요. 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간에 한 번 더 만약에 바닥이 나온다면 한 번 더 진바닥, 그때는 진바닥일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면서 단기 반등은 강하게 한번 들어올 수 있다. 단기인지 중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봉을 보면 중기라고 봐야겠죠. 자, 이제 바닥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안개가 하나씩 거친다는 느낌이 들지만 아직 바닥이 완전히 놓은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1봉 보시면요. 파동을 그리면서 5파가 완료된 이후에 3일 연속 음봉, 4일 연속 음봉 맞고 오늘도 이제 양봉이 떴습니다. 다시 3천선 위로 올렸죠. 제가 빠른 시간에 3천선 위로 올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니면 기울기가 꺾이니까 일단 3천선 위로 바로 올렸고요. 그렇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런 자리요. 요런 자리 고점 한번 만들 수 있고요. 3050포인트. 많이 가봤자 3070포인트 정도. 요 정도까지고요. 그 다음에 저점은 뭐 대략 한 2900, 요번에 2970 찍었죠. 2950 정도로 이제는 저점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2950에서 3050 또는 3070까지를 박스권으로 보시고요. 만약에 이 박스권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는 저는 하나 둘 한 번만 더 내려와 주면요. 한 번만 더 하락 파동이 나와 주면 2950까지 정도라도 한 번 더 하락 파동이 나와 주면 그때는 좀 돌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도 저는 우리가 가능성을 좀 봐야 될 듯 합니다.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요 일봉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일봉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파동을 그리면서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이지만 4파 조정이 오히려 1파 조정보다 더 깊게 들어왔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어떤 다시 하락을 밀려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움츠렸다가 박스권 행보를 하면서 이게 하나의 파동이 나와버 1파가 되어버리는 거고요. 여기서 2파, 3파 이런 식으로 뻗어 나갈 수도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지난번에 최대치를요. 자, 이 박스권 돌파하게 되면 2900포인트죠. 3050포인트죠.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계산하기 좋았죠. 그죠? 2900에서 3050이니까 150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 3200포인트까지 반등이 한 번 더 파동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3350이나 3370 정도까지도 이번에 만약에 이게 이 박스권을 뚫게 되면요. 그렇게 좀 연결돼 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요. 단기가 아니고 중기적. 아까 주봉 보셨죠? 네. 그래서 한 번 더 남은 한 번 더 눌러지는 파동이 좀 남지 않았나 싶은데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좀 저점이 나온 게 아닌가요? 어느 정도. 네, SK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저점이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보시죠. 요 자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9만원이 이제는 거의 저점이 나온 듯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장이 눌러진다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 요즘은 이제 쉽게 깨기 힘든 자리다라고 보여진다. 수급도 그렇고요. 네. 이런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네페스 아크란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중소형주지만은 이런 종목들도 수급 여전히 살아있고요. 이런 종목들도 네. 이 종목들도 차트가 이제 응축되어 있는 차트가 이제 움직이죠. 물론 조금 일봉상은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아야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조금 조정을 받아야겠네, 그죠? 이런 종목도 눌림목 들으면 좋은 자리가 만들 4,800원 근처, 48,000원 근처면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들은 먼저 좀 움직였다,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여집니다. DB 하이텍 역시 비메모리 반도체죠. 이런 종목도 이미 바닥을 잡고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관련 종목도 여전히 수급 끼고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종목은 어느 정도 바닥이 나온 것 같고 다시 한번 눌러진다 하더라도 이 저점은 깨기 쉽지 않다. 이미 저점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더존비중은 제가 어제 전량 아침 시초가에 그냥 다 던져버렸죠. 이 종목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나요? 네, 말씀 안 드렸나 모르겠네요. 이 종목을 제가 어제 시초가에 그냥 뒤도 안 들어보고 던져버린 이유는요. 이 종목은 저는 8만원, 지난번에 8만원을 찍었지 않습니까? 저점을. 저는 이 8만원을 좀 깰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가 뒤도 안 들어보고 던져버렸고요.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이 8만원을 깨고 7만원까지도
내려갈 가능성도 없잖아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 반등 주고 셋 이렇게요. 그래서 이 저점이 얼마죠? 이 저점이 89,500, 9만원이거든요. 8만원, 그 다음에 7만원 되죠. 만약에 파동이 이렇게 이어진다면 얘는 7만원까지도 하락을 열어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종목이 물론 오늘같이 지수가 좋은 날인데도 하락을 했죠. 그죠? 하지만 일부 종목들, 더존 비전뿐만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보면요, 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 있는 종목들도 있다는 얘기.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더존 비전을 말씀드려본 겁니다. 물론 제 예상대로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역시 수급 안 좋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목 잘못 잡으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뭐 두산 퓨얼셀 같은 종목들은 역시 수급 살아 있고요. 이런 종목은 한 번 더 조금 더 올라갈 자리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종목은 좀 따라가기가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종목이 만약에 시장이 눌러질 때 다시 요 저점 근처 한번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돌아섰는지는. 수급은 현재 굉장히 좀 좋은 편이죠. 그죠? 두산 퓨어셀. 그 다음에 오늘 한국전자 인증이 강하게 올라갔다가 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이미 좀 바닥을 잡은 듯 하지 않나요? 이미 바닥 잡고 충분하게 좀 행보하면서 이평선 옆으로 세워놨고요. 행보시켜놨죠. 그죠? 이제 21선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 오늘 강하게 뚫어버렸기 때문에 5일선, 10일, 21선 이제 살 돌아가겠죠? 어느 정도 좀 시장이 다시 한번 큰 충격이 오지 않는 한은 어느 정도 바닥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종목들은. 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삼성전기도 지난번에 제가 13만 2,350원이라 그랬는데 13만 아니고 15만 2,350원이라 그랬는데 15만 2,300이 아니고 15만 3천원 찍고, 이 친구도 좀 바닥을 돌린 게 아닌가. 근데 아직 외국인 수급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기간은 사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친구는 좀 느리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결국에는 후행해서 갈 수는 있다. 하지만 주도주는 지금 반도체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주도주는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는 외국인 매도 물량이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3만원이나 또는 만약에 잘못되면 15만 2,350원이라 그랬죠. 그 자리까지 한 번 더 밀려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시장이 한번 출렁거리게 되면요. 자, 지난번 저점에서 크게 이탈하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종목은 또 우리 저기 위드 코로나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영상 올렸다가 그냥 지워버렸습니다. 별로 썩 뭐 영양가 있는 내용 같지가 않아서 그냥 지워버렸는데요.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호텔신라 지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호텔신라는 어디 갔나요? 오늘도 수급이 굉장히 안 좋던데, 어제인가 그제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이 예상치보다도 훨씬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자, 호텔신라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은 조심하는 게, 이 자리 저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하나의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갔는데, 이 파동을 만든 요 저점 자리를 깨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 종목이 올라오게 되면 이 자리가 곧 이제 당분간 막히는 자리입니다. 지금 N장으로 빠져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좀 당분간 쉽지 않다. 올라가도 85,000원, 6,000원 당장 넘어가기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수급도 여전히 지금 현재 안 좋거든요. 어쩌면 이런 종목이 시장이 출렁일 때는 오히려 이번 8만원을 또 깰 수도 있지 않나. 아까 더존 비전처럼요. 그래서 이런 류의 종목도 있다. 차라리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신다면 호텔이나 여행 관련주 같은 뭐 파라다이스 같은 카지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단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외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도 들어오고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으로 갈 수 있는 국가 간 여행이 왕래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내년 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미가 보일 때 이런 종목을 선침해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지금은 국가 간 이동보다는 그냥 국내에서 조금 완화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직 국가 간 이동은 없기 때문에 호텔신라나 이런 회사들 요즘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덤핑까지는 아니라도 10% 마진 가지고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은 3% 마진만 가지고 물건을 던진다 그러거든요. 재고가 쌓이니까. 그래서 호텔신라 같은 종목들은 당분간 좀 쉽지 않다. 국가 간 이동이 되기 전까지는요. 대신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만약에 중심을 두신다면 차라리 교육 관련주요. 전에는 학원들
뭐 코로나가 심할 때는 부모들이 겁이 나서 애들 잘 학원 안 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또 학원도 뭐 휴업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오프라인이 조금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학원 쪽이. 그렇다면 우리 학습지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냥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이번에요. 조금씩 지금 당장 실적은 안 나오지만 향후를 본다면 이런 대교 눈높이라든지 그다음 웅진 싱크빛 같은 종목들도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12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메가스터디 같은 종목들 역시 이런 종목은 위드 코로나 좀 완화되는 혜택도 받을 수도 있고 또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디지털 대성 같은 종목들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디지털 대성도. 하지만 디지털 대성도 제가 보기에는 오늘 99,500원 정도, 9,300 한 50원, 21선 얼마죠? 21선이 9,190원, 올라오게 되면 9,300원 되겠네요. 한 9,300원, 35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한번 매수해도 되지 않나. 그러냐. 근데 거래가 너무 없더라고. 오늘 이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수급은 괜찮습니다. 지들 대선 보시면요. 그래서 이런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만약에 여러분 찾으신다면 차라리 이쪽이 좀 더 낫지 않나. 차트도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는 디지털 대성이 차트가 좋고요. 메가스터디도 네, 차트가 나쁘지 않고요. 물론 제가 올랐습니다만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눌림목에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좀 올랐으니까 맥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제 저기 메타버스 관련주들요.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네, 바닥점을 잡아가는 종목도 있다 그랬고 또 아직도 저점을 깨야 되는 종목도 있습니다. 박스권 계속 돌면서 네, 지금 계속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관련주도 시장이 완전히 바닥을 잡고 돌아서기 전까지는 메타버스 관련주는 한 번 정도는 출렁이면 오겠지만 뮤직 스튜디오 한번 보시죠. 많이 빠지지는 원래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긴 한데요. 지금은 제가 매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요. 어젠가 그젠가 다 팔았다 그랬죠. 아침에. 좀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죠? 네. 최근에 많이 오르면서 이격도 좀 벌어져 있는 상태고요. 주봉상으로도 보면 MACD 막대가 상당히 지금 길게 들어왔죠. 그죠? 다 가일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괜히 조금 더 먹으려 하다가 그리고 지금 이 월봉인데요. 지금 10월 달에 월봉이 굉장히 캔들이 큰 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캔들이 큰 게 나온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는 좀 휘날레 시세를 만드는 모양 형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목표가를 이 친구는 35,000원 정도 전후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일단 2자가 3자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28,900원에 들어가서 3만원 해봤자 2, 3%밖에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은 좀 관망하시면서 적어도 한번 월봉상 이 5일선까지 한번 밀고 내려오는 정도 가격이 오면 좀 부담이 덜 하지 않나요? 조금 더 먹으려다 갑자기 또 고점에 물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잠깐 이거는 선수 영역이라 그러죠. 단타를 칠 수는 있을 거. 1박 2일도 상관없고요. 선수 영역이니까 손절을 바로 잘라버리고 아니면요. 그런 식의 매매는 분봉을 가지고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30분봉 한번 보면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추세선을 쭉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말한 추세선 하단부까지 내려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매매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좀 물릴 수도 있지 않나. 물론 좀 더 길게 보면 저는 이 고점 넘어갑니다. 3만원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35,000원까지 갔다 다시 밀리겠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 저는 이 친구는 글쎄요. 그럼 그때 가봐야 되겠네요. 또 35,000원 또 더 넘어갈지도 한번 그때는 가봐야 되겠지. 일단은 저는 35,000원 넘어가기는 쉽진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얼마 남지 않았다. 제가 생각한 목표가에서는 그래서 매매가 자유스럽지 원만하지 못하신 분들은 좀 스프르게 달려들지는 마시고요. 예, 한 번 더 갈 자리는 있을 수는 있지만 좀 눌러지고 가더라도 지금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위직 스튜디오 나왔고 오늘 저기 메타버스 관련주들 다른 종목들도 보면 그 다음에 덱스트라는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좀 눌려졌죠. 네. 잠깐만요. 어디 갔나? 네, 안 보이네요. 덱스터가.
텍스트하고 제가 지난번에 그 핵심 중소형주 세 개 얘기했었는데 아예 안 보입니다. 안 보이네요. 네네네. 자, 일단 메타버스 관련주는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한번 좀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을 잡고 지금 돌아서는 종목들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FOMC 회의가 목요일날 우리나라 반영이 될 때는 저는 시장 분위기가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사실은요, 이미 어제 오늘 이 그 화요일 목요일 날 뭔가 분위기가 좋을 거라는 것을 미리 지금 반영을 또 하고 있는 같은 느낌도 들어요. 어제 오늘 연속으로요. 만약에 내일까지 또 분위기가 뭐 급등은 아니더라도 계속 이 플러스로 유지가 된다면 오히려 목요일 날 아침이 어떻게 보면 또 한번 네, 아침에 갭을 좀 띄우면서 가겠지만 그 자리가 오래 많이 갈 것 같지도 않을 수도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또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박스권 매매 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요. 3050에서 70, 밑에는 2970에서 2950까지 당분간 내 박스권 매매 하시면 될 것 같고, 2900을 깰 가능성은 올해는 적어도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지금 비관론자 많으시잖아요. 저도 뭐 최근엔 비관론자였지만 일단 박스권 매매를 하시되 제가 생각하는 그 2900을 깨는 시점이 한번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건 올해가 아니고 지금 분위기로는 내년 한 3, 4월, 2, 3월 이후에나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자,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2,900을 깨는 일은 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돌발 악재만 아니면요. 자, 그 다음에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추격 매수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뭐 3%, 4%, 5% 올라간 종목 추격 매수 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지금은 아마도 목요일날 그 좋은 분위기를 미리 선반영해 가고 있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번 주까지는 어떨지 몰라도 다음 주에는 또다시 또 하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직 좀 덜 상승한 종목이나 또는 메타버스 관련주, 만약에 다음 주에 좀 하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 주에 메타버스 관련주가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또는 눌림목이 오는 종목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다음 주에 주가가 다시 한번 분봉 120분봉상 다시 고점이 나오면 또는 3050이나 3070까지 나오면 그땐 지수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겠네. 그러면 그때 다시 메타버스 관련주나 아니면 그 비트코인 관련주들 이런 종목이 현재 지금까지 이 시장을 주도해 왔으니까 그런 종목에 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